안녕하세요. 불꽃 광고기의 1부 5팀 박형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목차로는 구글 검색 광고란 노출 지면 및 노출 기준, 세팅, 확장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적으로 구글 검색 광고란 이제 구글 시스템에는 굉장히 많은 캠페인을 활용할 수가 있죠. 유튜브 캠페인, 이제 GDN, 디스플레이 캠페인, 앱 캠페인,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 캠페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구글 애즈에서 활용한 캠페인 중 하나이며, 이제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활용해가지고 네이버 다음과 같이 키워드를 검색한 고객들에게 타겟으로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 검색 광고를 사용하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구글 매체에서 검색을 했을 때 뜨는 이제 광고 표시가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구글 검색 광고라고 하시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하셨을 때 이러한 광고로 노출되게 됩니다. 이제 구글 검색 광고를 설명드리는 부분이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매체를 설명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구글 검색 광고 캠페인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모든 캠페인, 개요, 여기서 캠페인으로 들어가시거나 여기 개요에서도 만드실 수 있는데요. 저는 캠페인 들어가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새 캠페인, 임시 캠페인 제게 캠페인 설정 로드가 있겠는데요. 이제 저는 새 캠페인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게재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검색 광고로 활용이 가능한 건 판매, 그리고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그리고 목표에 따른 안내 없이 캠페인 만들기가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그냥 목표에 따른 안내 없이 캠페인 만들기로 해보도록 할게요. 검은색. 그리고 저는 캠페인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 이제 전화 통화가 그 DB 업종, 렌트카나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할 수 있고, 이제 웹사이트 분들은 이제 일정 트래픽을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앱 다운로드는 이제 직접 앱을 런칭하시는 분들이 안드로이드나 iOS를 직접 이 구글 애즈 계정에 연동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앱 광고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웹사이트 방문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비즈니스 웹사이트 ampm.kr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보시면 캠페인 이름이 있는데요. 캠페인은 네이버 검색 광고와 동일하게 캠페인 단 안에 그룹이 있고 그룹 단 안에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캠페인 이름은 ampm 테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밑에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이 구글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네이버 다음과 다르게 이제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도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구글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시게 되면은 광고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지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검색 광고도 이제 다음 검색 광고 외의 것들을 체크하게 되면은 거기서 클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효율은 없고 돈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죠. 저는 오늘 그러면 검색 네트워크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체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인데, 저희가 사실 한국어를 사용할 거라서 대한민국으로 하셔도 무방하고 이제 모든 국가 및 지역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할 거고 한국어, 여기 한국어가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잠재 고객입니다. 제가 오늘 ampm을 예시로 캠페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광고 대행을 쳐볼게요. 잠재 고객. 이제 광고 대행을 뭐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한테 노출을 더 많이 시킬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광고 대행을 쳤을 때 이 밑에 분들이 이제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 이벤트 계획 및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조금 밑에 보시면은 거래 타선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시장 조사 또는 구매 계획 정보에서 저는 추가를 하고, 밑에서 따로 또 기업 이벤트 기획,
이런 부분은 체크를 삭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타겟팅을 하고 예산. 네, 예산은 1일 평균 희망 지출액이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구글 검색 광고를 시작하실 때 뭐 소자본으로 뭐 시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1에서 5만 원 정도를 추천드릴게요. 1에서 5만 원 정도가 돼야지 구글에서 좀 자랑을 하는 머신러닝 기능이 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5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보시고 이제 머신러닝이 시작이 되면서 조금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빠진다 아니면 머신러닝이 생각보다 더 안 된다 하면은 늘리시거나 줄이시거나 이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입찰 방식이 있는데요. 네, 전환, 타겟 전환당 비용 설정. 이 방식은 CPA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구글 애즈에다가 전환 스크립트를 설치했을 때 전환값 모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광고로 전환 수 측정을 할 때 이 CPA 단가를 만약에 2,500원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 DB를 전화로 받을 수도 있고 뭐 홈페이지 내에 기입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한 건에 대한 모수 CPA를 2,500원이라고 측정을 하되 무조건 2,500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2,500원은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2,500원에 맞춰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고 실제 CPA는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전환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금 웹페이지적으로 조금 세부적인 타겟팅이 가능하거나 그런 캠페인 설정이 가능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방식이고 약간 소자본 광고주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클릭수를 추천을 드릴게요. 클릭수는 네이버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데 CPC 입찰가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전환 가치랑 마찬가지로 CPC 입찰가 한도를 정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CPC 입찰가 한도를 1,000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무조건 1,000원에 맞춰서 CPC를 나오게 되는 게 아니라 1,000원 이하로 최대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캠페인이 노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아주 예시적으로 1,000원이 될 수 있고 이 CPC 한도는 그 업종이나 업체 뭐 아니면 제품 서비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금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광고 확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네이버 광고로 쳤을 때 확장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하고 계속하기. 네, 광고 그룹 이름은 동일하게 AMPM 테스트로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키워드를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은 소재. 키워드를 무시하고 넘어간 이유는 이 광고 그룹을 직접 만들고 나서 키워드를 추가하는 방식을 조금 더 추천드리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보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머신러닝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 기간 전에 바꾸면 다시 리셋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구글의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이제 3일에서 5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머신러닝 기간 중에 그 하루 예산을 바꾸셨어요. 예를 들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돌리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머신러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루 예산을 크게 바꾸지 않는 방식을 추천드리는 게 머신러닝을 진행 중일 때 그 예를 들어서 2만 원일 때 그 입찰가 한도의 20% 이상 바꾸게 되면은 머신러닝이 망가져 버린대요. 네. 머신러닝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아예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2만 원짜리 캠페인을 하나 더 만드시던가 20% 내외에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해서 머신러닝을 다시 집행을 하시거나 그리고 2만 4천 원에서 올린 다음에 머신러닝이 완료가 되면 거기서 또 20% 2만 4천 원에 20% 이런 식으로 올리시거나 줄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광고 제목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이제 30자 내외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마케팅의 최강 AMPM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고 바이럴 마케팅은 AMPM 광고 제목 유튜브 마케팅 AMPM 그리고 설명 이제 네이버랑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데 그 제목은
네이버 제목, 이제 뭐 설명은 네이버 설명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2020년 그냥 예를 들어서 막 쓸게요. 생각나는 대로. 최고의 마케팅 회사는 AMPM 바이럴 유튜브 뭐 네이버 구글 모든 매체 확실하게 진행 뭐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고, 최대한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꽉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머신러닝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조금 적은 소재나 제목을 쓰게 되면은 그 두 가지에서 돌아간다고 해도 뭐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가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돌아가지고 최고의 성과가 있는 제목이나 설명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광고착 계신가요? 네이버 공식 대행사 수수료 없이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완료하고 다음 광고 만들기 누르시면 되고요. 일단 이건 스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4번을 반복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구글도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는 문구는 사용을 약간 지양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약간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걸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만들어둔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거에는 약간 네, 문제는 없고, 제가 아까 AMPM 임시 테스트 계정을 만들어 놨어요. 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캠페인이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 이제 왼쪽에서 굉장히 많은 네이버와 다음과는 너무나도 다른 어렵게 생긴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 그룹을 볼 수 있고 광고 및 확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광고 확장을 누르게 되시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광고 확장은 네이버의 확장 소재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사이트 링크 광고 확장이라는 걸 누르게 되시면은 이제 서브 링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의 특정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표시. 네, 이렇게 사이트 링크 텍스트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4개까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러닝머신이 하게 되면은 최대한 많은 성과에 네, 그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콜아웃 광고 확장. 콜아웃 광고 확장은 쉽게 생각해서 이벤트나 추가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게 되시면은 네, 콜아웃은 제가 여기 확장 소재를 조금 많이 설명을 해뒀는데, 콜아웃 광고 확장은 예를 들어 어떤 인테리어나 뭐 청소 업체가 이벤트를 한다. 설명 텍스트 표시. 예를 들어서 어떤 무료 배송에 대한 건이나 몇 퍼센트 할인에 대한 뭐 그런 문구를 확장을 할 수가 있고, 전화번호 광고 확장은 통화 요도 텍스트 표시인데 이제 전화번호를 눌러서 바로 URL로 접속이 되거나 전화를 바로 걸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화번호랑 위치 광고 확장은 네이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편하세요. 그리고 가격 광고 확장.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격 서브링크 네이버에서 활용하시죠.
네,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표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구글에서만 가능한 서비스가 있죠. 앱 광고 시스템인데, 앱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링크를 또 따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 하나 있고, 프로모션 광고 확장은 할인 및 특판 행사 표시인데, 이제 콜아웃 광고 확장과 약간 유사한 방식이지만, 이제 프로모션 광고 확장은 약간 더 할인에 특화된 서브링크라고 보시면 되고, 콜아웃 광고 확장은 약간 큰 항목에 있는 그런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시는 좋은 게, 지금 구글 검색 광고도 똑같이 네이버와 같이 그 품질 지수라는 게 있어요. 구글은 품질 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다른 업체보다 낮게 랭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CPC가 아무리 높아도 이 키워드에 제가 상관이 조금 없는 업체랑 이 키워드와 맞는 업체가 있으면은 무조건 낮은 CPC 입찰가 있는 구글 검색 광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최대한 이 텍스트와 이 키워드의 연관성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확장 소재들을 활용함으로써 그 텍스트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글 검색 광고에서는 선택이라고 하는데, 마케터 분들이나 이제 광고 관리를 직접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필수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직접 구글에서 뭐 광고 대행사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네, 여기 AD라고 표시가 돼 있죠. 위 밑에 세 개는 이제 광고 확장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예요. 그와 달리 여기 이 업체는 밑에 보시면 이런 광고 확장을 사용하게 되니까, 네, 딱 봐도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의 CPC나 광고 품질 지수는 거의 동일하되, 이 광고 확장을 사용함으로써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네, 위치할 수 있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키워드 검색 광고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키워드를 추가하는 데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제 네이버는 그냥 키워드 추가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 세 가지나 하게 되냐. 네, 보시게 되면은 일치 검색, 구문 검색, 확장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 세팅하면 검색하게 되면 100% 노출되나요? 아니요, 100%라고 장담은 못 드리는 게, 뭐, 그 높은 CPC의 입찰가나 이 낮은 CPC의 입찰가가 어느 정도 품질 지수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은 쌓일 수가 있는데, 다른 분들도 이제 확장 검색을 세팅하게 되거나 품질 지수를 뛰어넘을 정도의 너무나도 많은 CPC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하단에 노출될 수 있겠지만, 그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뭐 확장 검색을 세팅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7, 8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분들보다는 무조건 확실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10만원 쓰는 광고주랑 하루에 1000만원 쓰는 광고주가 동일하게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그건 조금 광고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키워드 추가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키워드는 확장 검색, 구문 검색, 일치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치 검색은 말 그대로 제가 여기다가 광고 대행을 쳤어요. 그러면은 이 광고 대행에 검색했을 때만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 광고 대행 일치 검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추가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확장 검색 유형으로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이 확장 검색이 무엇이냐? 제가 광고 대행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유입을 시켰을 때 네이버랑 굉장히 다른 점이, 네이버는 10만 개까지 키워드가 사용이 가능한데 그 10만 개 키워드를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하셔야 되고 뭐 대량 관리나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구글 검색 광고에서 확장 검색을 사용하게 되시면은 이제 광고 대행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자동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예를 들어 왔는데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계획이라는 키워드를 확장 검색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무탄수화물 식품,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저칼로리 레시피, 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키워드까지 자기들이 이제 조금 머신러닝 기준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이런 확장 검색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구문 검색이라고 보시면은 이 확장 검색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테니스 신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이 추가되는 키워드들이 확장 검색과는 마찬가지로 추가되는 방식인데 테니스 신발이라는 키워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가죽, 테니스 신발 할인 구매, 빨간색 테니스 신발 이렇게 플러스 돼서 어떤 키워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확장 검색은 이 키워드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그룹을 많이 나눠서 확장 검색 키워드 그룹, 아니면 구문 검색 키워드 그룹, 아니면 일치 검색 키워드 그룹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 확장 검색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만약에 철거를 키워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정말 철거와 연관 없는 키워드에도 노출이 많이 돼요. 뭔가 뭐 24평 인테리어, 뭐 인테리어 수리 이런 부분에도 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구문 검색과 일치 검색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확장 검색은 뭐 판촉물이나 여러 가지 판매하는 제품이 많다, 아니면 판매하는 서비스의 조금 품이 높다, 넓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확장 검색 추천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잠재 고객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잠재 고객은 이제 구글 애즈 계정과 구글 애널리틱스를 연동했을 때 뭐 무슨 리타게팅 위주로 세팅을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배너 매체나 광고 매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관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관심사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노출을 시키기 원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되게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잠재 고객을 그냥 넣어 두신다기보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뭐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에서 성과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머신러닝 기간과 똑같이 이렇게 계속 성과가 뭐 전환수나 전환율, 클릭률 같은 게 계속 표기가 되니까 거기서 계속 제외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맨 처음에는 넓게 갔다가 A/B 테스트를 좀 집행한 다음에 점점 좁혀가시는 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외 계좌이치 및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은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 사이트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한 부분들에 다 노출이 되게 되면은 뭐 루리웹이나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이트나 뉴스 페이지에도 노출이 같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약간 노출을 하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제외 카테고리를 눌러주시면 되고, 조금 원하지 않는 잠재 고객에 대해 노출을 시키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제외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네, 인구 통계라고 하면은 만약에 인테리어나 철거라고 예를 들게요. 계속 인테리어나 철거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아무래도 낮지는 않겠죠. 제 예상에는 20대 후반부터 한 40대 중후반, 50대, 60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18세부터 24세까지의 연령은 제외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이런 분들한테도 머신러닝이 처음 진행이 될 때 똑같이 노출이 돼요. 네, 벌써 여기 노출이 되었다고 보이죠? 네, 이러한 부분들은 머신러닝이 잘 된다고 해도, 만약에 여기서 이분들이 뭔가 궁금증이 많아서 그냥 검색을 해서 클릭을 많이 했어요. 그럼 머신러닝은 그냥 얘네한테 집중이 돼요. 그걸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애초에 조금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성별도 철거 같은 경우는 여성 남성을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룹이나 캠페인에 나눠서 남성 화장품은 남성들한테, 여성 화장품은 여성들한테 뭐 이런 부분들을 소재를 나눠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은 뭐 저는 크게 추천을 안 드려요. 뭐 항상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면은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뭐 굉장히 비싼 제품을 판매하시는 부분이나 너무 약간 가성비 위주의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 아니면은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 밑에 위치를 설명드릴게요. 위치는 크게 대한민국으로 나눌 수가 있고,
네, 이렇게 서울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네, DB 업종 뭐 많죠. 이사나 렌트 뭐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를 무조건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려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광고 일정. 네, 구글 검색 광고 일정 설정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러한 부분 조금 어렵지 않게 한 번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네, 한 번씩 찾아보시고 이렇게 월금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런 키워드 입찰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도구미 설정에서 키워드 플래너가 있거든요. 네, 키워드 플래너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검색량 및 예상 실적 조회하기라고 있어요. 여기서 네, 철거 그냥 예를 들어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은 예상 이제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예상 성과가 정확한 성과는 아니에요. 정확한 성과는 그냥 노출수나 뭐 비용 클릭률 정도로만 보시면 되시고 이 평균 CPC는 약간 최대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실제로 철거 관련 구글 검색 광고를 진행했을 때 평균 CPC는 1,000원 내외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 굉장히 좋은 게 이 철거 대표 키워드가 네이버에서는 10,000원 이상이에요. 뭐 아무래도 네이버보다는 이탈률이 좀 더 높겠지만 구글에서 한 10배의 유입은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철거는 그리고 키워드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성사율도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에 넣을 수 있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반응형 검색 광고도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일반 텍스트 광고보다 훨씬 더 머신러닝에 특화된 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약간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봐야 되고 네, 여기 동적이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서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머신러닝에 조금 더 특화된 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해서 설명드릴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세팅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나 다음 검색 광고를 집행을 하실 때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어떤 키워드 입찰가가 바뀌기도 하고 이제 아니면 확장 소재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한다고 봤을 때 애초에 많은 확장 소재를 넣어놓고 애초에 많은 소재를 넣어놓고 그런 부분들을 머신러닝 기준으로 조금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 다음에다가 1,000만 원을 썼어요. 한 달에. 철거 관련 업체가 1,000만 원을 써가지고 하루에 뭐 DB가 10건 내지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 구글 검색 광고에 하루에 7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러면 한 달로 치면 2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갔는데 하루 DB 건이 25건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네, 평균적으로 20건 정도 2배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구글 검색 광고만 진행을 하는 거는 조금 비추천 드리는데 네이버 다음 그리고 요즘엔 크롬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뭐 아니면 핸드폰으로 사파리 많이 사용하시니까 구글 검색 광고 기반으로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